아직 새벽이 아니었다. 서울의 이른 아침 추위 속 작은 골목은 여전히 고요했다. 노란 가로등이 깜빡이며 사람들이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오래된 지붕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마른 몸매의 한 인물이 깨어났습니다. 유진 부인은 살짝 돌아보며 눈을 떴지만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돌아왔고 그녀는 살짝 움찔했다. 그녀는 이런 고통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숨을 쉬며 기침을 하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가 생긴 흔적이 있었다. 진혁이는 늙었지만 아직은 넘어지지 못하겠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바닥에 닿으면서 다리가 떨렸다. 그녀는 누군가를 깨울까봐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신경을 써야 하나요? 그 작은 집에는 그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척이자 유일한 아들은 15년 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일어서려고 했었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녀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캐비닛, 낡은 담요가 있는 허름한 나무 침대, 의자가 2개 놓인 작은 식탁이 있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전자를 들고 차를 만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고 열기가 그의 마른 손에 불고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오늘이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할 날이 될지도 몰라. 그녀는 이 고통을 너무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이었는데 점점 그녀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쓰러진다면 누가 그녀를 돌보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통증이 더 자주 왔습니다. 지원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고 혼자라는 느낌은 무섭습니다. 그녀는 오늘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그녀는 오래된 찬장을 열고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퇴색된 천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평평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지폐 더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매일 시장에서 칼을 팔아서 모은 돈이며 수년에 걸쳐 한 푼 한 푼을 저축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에 깊게 세었다. 각각의 지폐는 기억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골 손님에게서 받은 청구서도 있었고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줄 때 주워온 청구서도 잊어버린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붕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지만 중단한 동전도 있었습니다. 진혁이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최고의 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충분한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건강을 운명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돈을 넣고 오래된 스웨터를 입고 스카프를 움켜쥐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자 그녀는 몸을 떨었다. 골목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골목 입구에 있는 집에서만 몇 개의 불빛이 비치고 있었으며
몇몇 노점은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고 하루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여사는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매일 아침 버스가 정차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지만 그녀는 택시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건강검진을 위해 저축했다. 그녀는 차에 타서 창문 가까이의 자리를 택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유리창을 통해 천천히 흘러간다. 그녀는 갑자기 아들이 살아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 당시에는 어머니와 딸이 종종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낙엽이 가득한 길에서 뒤에 앉아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건강했을 때, 그녀가 지쳤을 때에도 아이가 꼭 껴안아 주었던 때, 지금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버스가 흔들렸고,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은 불과 몇 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돈이 충분한지 몰랐다. 그녀는 이번 방문 이후에 서울의 거리를 다시 구경할 시간이 충분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붐비는 중앙병원 정문 앞에 정차했습니다. 유진 여사는 천천히 걸어 내려오다가 병원 입구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큰 건물을 보고 살짝 멈췄다. 항상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낡은 천으로 만든 가방을 손에 움켜쥐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런 느낌을 이전에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넓고 차가운 공간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졌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 창구까지 기어가려고 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최고의 패키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카운터에 다다르자 멈췄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카운터 뒤에는 병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가끔씩 앞에 있는 환자들을 무관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줄이 점점 앞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집중검진 패키지에 등록하고 싶어 했다. 수연이라는 소녀는 당장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얼마 후 수연은 천천히 유진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이 엿보였다. 낡은 옷, 낡은 스카프, 깡마른 손에 천 가방이 움켜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어떤 패키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연이 조급하게 물었다. 종합 패키지. 이번에는 전부 체크해보고 싶어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수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빙긋 웃었다. 이 패키지가 얼마인지 알아? 400만 달러가 넘었어. 그녀는 마치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듯이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강조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도 돌아보았다. 아시다시피 이 건강검진 패키지는 부유층만을 위한 상품이에요. 유진 부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가방을 열어 잔돈을 꺼냈다.
악수를 나누는 손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돈이 여기 있습니다. 충분한가요? 갑자기 전체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카운터에 놓인 돈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수연은 눈살을 찌푸린 채 유진 씨를 바라보았다. 잔돈 몇 개, 1만 원권 몇 장, 5천 원권 몇 장, 심지어 오래된 2천 원권 몇 장까지도요. 수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다 작은 잔돈이에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유진 씨에게 차가운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약간 뒤로 움츠러들었다. 마치 사람들이 그녀를 불쌍한 사람으로, 거기 서 있을 만큼 돈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깊은 구덩이로 끌려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유진 부인은 천천히 침을 삼켰다. 그녀가 오랫동안 저축해왔으니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수연은 두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고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돈 없으면 저기 가서 기본 패키지 사. 수연이 덧붙였다. 수연은 컴퓨터 마우스를 들고 몇 번 클릭한 뒤 약속서를 인쇄해서 카운터 위에 던졌다. 수연은 기본검진 패키지라고 말했다. 유진 여사는 신문을 들고 3번 진료소로 걸어갔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진 부인은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마른 손이 떨리고 눈이 아팠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부인은 너무 가난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정말 자신의 한계를 모른다고 그들은 말했다. 속삭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들을 만큼은 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진료서를 움켜쥐고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빨리 가, 서성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만 되지.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그녀를 쫓아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유진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품위 있는 삶을 살았고 누구에게도 절을 한 적이 없고 구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지 자신의 병을 알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꽉 움켜쥐고 마치 이곳을 떠나면 모든 눈이 사라질 것처럼 최대한 빨리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거운 분위기를 깨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심하잖아. 리셉션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다. 유진 여사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복을 입은 청년이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을 굽혀 진료 예약서를 집어 올리고 조심조심 그녀에게 돌려준 뒤 수연에게로 돌아섰다. 뭐 하세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공간이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젊은 간호사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약간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바로 차분한 태도를 되찾고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웠다. 저는 그저 규칙을 따를 뿐입니다. 돈이 없다면 종합검진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수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을 건넨 사람은 병원에서 유명한 젊은 간호사 진혁이었다. 그는 여기서 몇 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의 헌신과 공정성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항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혁은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어떤 규칙에 따라 환자를 얕보는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녀가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서서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렸다. 이 병원에는 매일 수백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고 유진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등은 약간 구부러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검사해 드릴게요. 더 자세히 검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울 방법을 찾을게요. 진혁이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했다. 유진 여사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누구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간단한 문장은 많은 사람들을 말문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환자 중 일부는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수연이가 유진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도 공경에 처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연은 유진 부인의 말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비워. 수연은 지루한 목소리로 손을 테이블에 기대었다. 유진 여사는 심호흡을 하고 손에 진료 예약서를 꽉 쥐었다. 확인해 볼게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진혁은 그녀를 바라보더니 다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계속해서 논쟁하면 노부인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진 여사는 느리지만 꾸준히 다리를 움직이며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몇 걸음만 걷자 수연이 한마디 더 내뱉으며 그녀를 멈춰 세웠다. 평생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고 전문가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공간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 지원인은 심지어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까지도 깜짝 놀랐다.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지원이 갑자기 일어나며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다. 당신은 틀렸어요.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지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수연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강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던 듯했다.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세요. 저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수연은 거친 어조로 팔짱을 끼며 대답했다. 정말요? 환자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인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인가요? 지원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중이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많은 시선이 수연에게로 쏠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짜증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유진 부인은 손을 더욱 꽉 쥐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의 말이 오랫동안 견뎌온 가슴에 통증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이 얹어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그녀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유진 부인이 돌아보니 진혁이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야. 진혁은 수연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상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갑자기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었다. 병원은 언제나 시끄러웠지만 그 순간 접수 데스크 주변이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이어 수연은 진혁이 자신의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깨물었고 그녀의 눈은 약간 흔들렸지만 몇 초 만에 수연은 평소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연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신 마음대로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진혁은 가슴속에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병원을 논란의 장소로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진 부인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 제가 건강검진 패키지를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진 부인은 진혁을 바라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인내심을 갖는 데 익숙했고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존을 그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패배자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슬픔에 찬 눈으로 머리를 들었지만 진료 예약서를 꽉 움켜쥐고 있는 서류를 꼭 움켜쥐었다. 그녀는 정말 철저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오랫동안 돈을 저축해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접수 장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다리던 환자 중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이쪽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전에 환자가 이렇게 일어나 항의한 적은 없었고 유진 부인처럼 늙고 허약한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선 적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일을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았지만 일이 이미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녀는 진혁을 한번 쳐다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집중검진 패키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선불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은 마지막 문장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천천히 말했다. 군중이 점점 더 큰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수연을 분노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어 그 사건을 비밀리에 녹화했습니다. 수연이 말을 마치자마자 뒤에서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병원 전체가 깜짝 놀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방금 나타난 중년 남성에게 쏠렸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성숙해 보였으며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방금 말을 건 사람은 병원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태민 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모습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원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긴장감을 느꼈다. 태민 의사는 접수 데스크를 흘깃 바라보더니 유진 씨에게 멈춰 섰다. 그의 눈이 그녀의 주름지고 지친 얼굴과 마주쳤을 때 그는 갑자기 멈췄다. 마치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 그의 눈 색깔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로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노부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수연은 침을 침삼키고 고개를 저었다. 태민 박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틀렸어요. 그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며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태민 의사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에는 불분명한 감정이 번쩍였다. 이 할머니는 승우의 어머니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심장과 각막, 그리고 많은 장기를 기증하신 분입니다. 15년 전입니다. 군중 속에서 놀란 올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다. 태민 박사는 느리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희생 덕분에 수십 명의 생명이 구해졌는데 병원의 현 수석 심장내과 의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거요, 지원아. 더 이상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이리저리 옮겨갔다. 그녀는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수연은 마치 돌이 된 듯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 앞에서 있는 손이 떨리는 마른 노파는 불쌍한 환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 부인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눈은 이제 호기심과 걱정, 심지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민 의사는 여전히 수연을 바라보며 실망감에 눈이 어두워졌다. 너, 수연아, 방금 뭘 했는지 알아? 수연은 침을 힘겹게 삼켰다. 그녀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수석 의사가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섰다면 이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는 모르겠어요. 태민 선생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모르셨어요. 그녀는 이 노부인이 누구인지 모르죠. 방금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연을 향한 시선은 더욱 무거워졌다. 유진 여사 옆에 서 있던 젊은 간호사 진혁이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목격했고 화가 났지만 진실이 이렇게 놀라울 줄은 몰랐습니다. 유진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차분하게 빛났다. 그녀는 꾸중하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런 일에 너무나 익숙한 듯했다. 수연을 더욱 불편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차분함이었다. 수연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실수가 너무나 확실해져서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태민 박사는 심호흡을 한 후 돌아섰다. 그리고 유진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삼촌. 저와 함께 잠깐 가실 수 있나요? 모두가 놀랐다. 유진 부인은 약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주치의처럼 중요한 사람이 왜 자신을 혼자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을 보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진혁은 서둘러 달려가 그녀를 부드럽게 부축했다. 태민 박사는 떠나기 전 수연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수연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수연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유진 부인과 태민 박사가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메리카는 갑자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틀렸고 간단한 사과로는 그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다. 유진 여사는 태민 박사를 따라 병원 복도로 들어갔다. 그녀의 다리는 느리지만 안정적이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의사의 신발 소리만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다. 진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 옆을 걷고 있었다. 작은 방에 다다르자 태민 박사가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안에는 깔끔한 책상이 있었고 의료 문서가 가득 담긴 보드가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사진 액자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 여사는 주변 상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의사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고는 눈이 멈췄다. 병원 의사들이 모인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친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자신의 몸을 사용했고 사진 속의 남자가 누구인지 틀림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젊고 희망에 찬 의사들 사이에 그녀의 아들 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 사진 속 승우의 모습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똑같은 눈빛, 똑같은 미소. 하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태민 박사는 그녀의 눈빛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내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방금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미안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유진 여사는 미소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그 미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익숙해졌거든요. 태민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 그는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무도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요. 유진 부인은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늙어 보였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제 조카는 괜찮아요. 태민 박사는 그 질문에 잠시 놀랐지만 곧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아들의 희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유진 여사는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태민 의사는 심호흡을 하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 마음은 당신 아들의 것입니다. 방 안이 갑자기 숨막힐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혁은 그의 옆에 서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그에게서 무언가를, 흔적을, 익숙함을, 그녀의 아이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이 그녀 앞에 있는 남자를 응시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소년. 태민 박사는 그의 손을 가볍게 꽉 쥐었다. 저는 심장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언젠가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수년간 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그런데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받을 만하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이었죠. 유진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심장, 한때 승우의 가슴 속에서 뛰었던 심장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태민 박사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는 당신 아들에게 내 목숨을 비쳤어요. 갑자기 유진의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언제 울기 시작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진 부인은 거기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가슴에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춘 것 같았다. 그녀 앞에 서 있는 태민 박사라는 낯선 남자는 그녀 아들의 심장에 의지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몇 번이나 궁금해했을까. 그녀는 승우가 돌아와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 4개와 추억으로 가득 찬 하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보면 승우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녀의 아들의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으며 아직도 다른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민 박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있었다. 후회하시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진 여사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저는 결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태민 박사는 마치 마음의 짐이 떠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유진 여사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아들은 죽었지만 의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의사는 그를 위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말 속에는 끝없는 사랑과 관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태민 박사는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그렇게 강하고 관대한 사람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안심하세요. 저는 이를 지킬 것입니다. 유진 부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감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진혁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오늘도 병원에서 보내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그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은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조용한 희생이 있습니다. 태민 선생은 진혁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차가웠다. 진혁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진혁이 몸을 바로 세웠고 태민 박사의 목소리가 유진 부인에게로 돌아갔다. 엄숙함이 가득한 목소리. 제가 직접 철저한 검진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혁은 깜짝 놀랐고 유진 부인도 눈을 크게 뜨며 거부하려고 했지만 태민 박사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이 받을 만한 거예요. 유진 여사는 가벼운 미소였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료도 특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자가 공정하고 세심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태민 박사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유진 부인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따뜻했다. 지원은 오랜만에 아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꿈속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요. 유진 씨는 그날 중환자실에 입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경멸적인 눈빛은 더 이상 없었고 편견에 찬 속삭임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그녀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가난한 환자로 보지 않고 존엄성이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엄하게 대했던 리셉셔니스트 수연조차도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후회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이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의 심장병은 말기 단계로 수명을 연장하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유진 부인은 그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일 뿐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점차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태민 선생님이 직접 수술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유진 선생님은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단지 의사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아들의 심장은 의사의 몸속에 있으며 지금도 매일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태민 박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약속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로 퍼졌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했으며 그녀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연마저도 변했어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후회하는 눈으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전에는 내가 틀렸었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너무 편협했어요. 유진 부인은 그녀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를 작게 느끼게 했던 그 소녀가 지금은 눈물을 가득 머금고 마치 보상하고 싶어 하는 듯이 손을 꽉 쥐고 서 있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수연의 손을 잡았다. 딸아,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중요한 것은 당신이 깨닫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지원은 처음으로 진정한 관용이 무엇인지 느꼈다. 그날부터 수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고 피상적인 리셉셔니스트가 아니라 헌신적이고 세심하고 동정심 많은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책임이자 성격, 연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진 씨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몸이 너무 피곤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가 본 첫 번째 사람은 진혁이었다. 그는 이 여정 내내 그녀 곁에 있어준 젊은 간호사였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유진 여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안도감에 눈이 빛났다. 괜찮아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나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찌푸렸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고 그녀는 이 병원에서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유진 씨는 많은 병원 직원들의 배움을 받으며 병원에서 퇴원했다. 한때 멸시받던 환자에서 그녀는 연민, 회복력,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혁과 태민 선생님이 자주 방문하곤 한다. 수연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그녀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그 교훈은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존중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유진 씨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진 여사는 집 앞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작은 골목길로 퍼져나가는 이른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갈비뼈에서 꾸준한 박동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 박동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아들의 심장 박동도, 또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뛰고 있는 것도.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연민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심장 박동처럼 항상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힘겨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연민, 존중,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인본주의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